오베르시르루아즈 고흐마을 투어를 마치고 모네 정원을 보기 위해 지베르니로 가는 길입니다. 노르망디 작은 마을에 위치한 지베르니는 프랑스 인상주의 거장 클로드 모네의 영혼이 깃든 곳입니다. 모네는 이곳에서 1883년부터 생애 마지막 43년을 보내며 그 예술 세계를 완성했죠. 모네 정원의 흰색 수련 연못, 정원의 길, 화가의 지베르니 정원 등 모네의 여러 작품에 예술적 영감을 준 장소로 유명합니다. 그림에 대한 열정만큼이나 정원을 가꾸는 데 공을 들였던 모네의 또 다른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죠. 모네와 지베르니의 만남은 우연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던 모네는 지베르니의 평화로운 풍경에 반해 1883년 이곳으로 이사를 옵니다. 처음에는 집을 임대했지만 점차 명성을 얻고 경제적 여유가 생기자 1890년에 집과 대지를 완전히 구입을 했습니다. 모네는 단순한 화가를 넘어 열정적인 정원사였습니다.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명작은 나의 정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원 가꾸기에 진심이었죠. 모네는 1893년 집 앞의 대지뿐만이 아니라 인근의 땅을 추가로 매입하여 근처 강줄기를 끌어들여 인공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모네가 사망한 후 정원은 방치되기도 했으나 1980년대에 대대적인 복원 작업을 거쳐 현재는 클로드 모네 재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베르니의 정원은 크게 두 구역으로 나누는데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무르이 정원의 입구입니다. 일본식 풍경화 우키요에에 심취했던 모네의 취향이 적극 반영된 곳입니다. 같은 장소라도 시간에 따라 빛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하며 수련 연작 그림을 그렸습니다. 수련못 위에는 수련이 떠있고 물가에는 능수버드나무가 드리워져 빛과 그림자의 오묘한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모네는 이 정원에서 빛의 변화에 따라 사물의 찰나를 기록했습니다. 모네는 이 정원에서 수백 점의 걸작을 남겼죠. 특히 시력이 약해지는 백내장과 투병하면서도 정원의 변화하는 빛을 포착하는 데 집착했습니다. 이곳은 꽃의 정원입니다. 집 바로 앞에 위치한 이 정원은 직선적인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죠. 모네는 인위적인 다듬기보다는 꽃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색의 향연을 벌이도록 배치했습니다. 계절마다 튤립이나 아이리스, 장미, 다알리아 등이 피어나며 마치 팔레트 같은 풍경을 연출합니다. 모네는 꽃을 심을 때부터 화가의 눈으로 접근을 했지요. 단순히 예쁜 꽃이 아니라 서로 보색 대비를 이루거나 빛을 반사하는 방식을 고려해 정원을 설계했습니다. 정원 한쪽에 붉은색 꽃을 심었다면 그 옆에는 반드시 초록색 잎이 무성한 식물을 배치해서 붉은색이 더 강렬하게 튀어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보색 대비를 활용한 것이죠. 특히 백내장으로 시력을 잃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지베르니의 수련을 그리며 예술원을 불태웠고 이는 현대 추상화의 선구적인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모네가 보았던 그 빛을 확인하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죠. 저 건물은 모네의 작업실과 집입니다. 모네에게 지베르니는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캔버스였습니다. 정원이 외부의 팔레트였다면 집 내부는 그가 빛과 색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즐겼는지 보여주는 실내 팔레트라고 할 수 있죠. 2층에 위치한 침실은 창문을 통해 정원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미술관에서 보이는 정원 풍경 자체가 하나의 팔레트였습니다.
거실 겸 첫 번째 작업실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느낌이지만 벽면에 자신의 초기 작품들과 세잔느나 르누아르, 피사로 등 동료 화가들의 그림을 걸어 예술적 안식처로 삼았습니다. 지베르니 시절 모네의 팔레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검은색의 퇴출입니다. 화려한 색보다는 나무 가구와 차분한 벽지를 사용해 휴식에 집중한 공간입니다. 모네는 자연계의 완전한 검은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어둠을 표현할 때도 검은색 대신 짙은 파란색이나 보라색을 섞어 사용했습니다. 그가 주로 사용한 핵심 색상은 화이트, 옐로우, 레드, 블루, 그린 등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림 전체에 공기감과 빛이 가득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모네는 팔레트 위에서 색을 완전히 섞지 않았지요. 대신 캔버스 위에 순수한 색점들을 나란히 찍어 발랐습니다. 노란 벽면에는 모네가 수집한 일본 판화들이 빼곡히 걸려 있어서 이국적이면서도 예술적인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벽이나 가구, 심지어 찬장까지도 온통 노란색이지요. 이는 당시 유행하던 어둡고 무거운 빅토리아풍 인테리어에 반해 매우 현대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노란색 배경과 대비되도록 파란색 테두리의 화이트 도자기 루앙 스타일을 진열하여 보색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노랑과 파랑의 보색 대비는 방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초록색과 어우러져 마치 실내에도 햇빛이 쏟아지는 듯한 착각을 줍니다. 모네의 집 내부는 인상주의 화가의 집답게 당시로서는 파격적이고 대담한 색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란색 식당은 지베르니 생가에서 가장 강렬하고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모네는 식당 전체를 크롬 옐로우의 두 가지 톤으로 칠했습니다. 정원의 꽃 색깔이 거실로 이어지고 식당의 노란색이 햇빛과 공명하도록 설계했죠. 당시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노랑과 파랑을 과감하게 주조색으로 사용한 것은 그의 혁신적인 예술관과 일맥상통합니다. 모네는 일본 예술의 평면적인 구도와 선명한 색채에 의해서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말년에 백내장을 앓으면서 모네의 색채 가이드는 비극적이면서도 경이로운 변화를 겪죠. 그는 정원을 먼저 가꾼 뒤 그 풍경이 완성되면 비로소 붓을 들었습니다. 모네는 정원사들에게 맡기기보다 본인이 직접 꽃의 종류와 배치, 높낮이를 결정했습니다. 모네는 보색 대비를 즐겼죠. 예를 들어 보라색 붓꽃 옆에 노란색 꽃을 배치해서 색이 더 선명하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키가 큰 꽃과 낮은 꽃을 섞어 심어서 보는 각도에 따라 마치 인상주의 헤어의 거친 붓터치처럼 보이게 유도했습니다. 정원 중앙 통로에 금속 아치를 세우고 덩굴 장미를 올렸습니다. 이는 정원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빛이 장미 사이로 부서져 내리는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물의 정원에는 일본풍 아치형 다리와 수련이 있는 연못입니다. 연못 위를 가로지르는 일본식 아치형 초록색 다리와 그 위를 덮은 등나무꽃이 특징입니다. 이 다리 위로 등나무가 늘어지게 하여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연못 위에는 흰색과 분홍색, 노란색 수련을 심었고 주변에는 버드나무나 대나무, 진달래를 배치해 마치 물 위에 비치는 그림자와 빛의 일러밍을 극대화했습니다. 연못의 수련은 하늘의 파란색과 나무의 초록색을 반사하는 거대한 거울이 되었습니다. 연못의 흰색, 분홍색 수련은 물 위에 떠있는 색의 점 역할을 했습니다. 말년의 모네는 백내장으로 시력을 거의 잃어가지만 마음의 눈으로 본 색채를 캔버스에 쏟아부었습니다. 마지막 코스인 기념품점은 본래 모네가 거대한 수련 연작을 그렸던
제3 작업실이었습니다. 이곳은 1914년 모네가 오랑주리 미술관에 전시될 대작들을 그리기 위해 특별히 지은 거대한 팔실을 이었습니다. 상점 내부는 모네의 작품 세계를 반영하듯 매우 화사합니다. 특히 모네가 생전에 사용했던 팔레트 색상을 활용한 디스플레이가 인상적이네요. 작품을 감상한 뒤 그 여운을 손에 잡히는 물건으로 간직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장소입니다. 모네의 수련 연작을 가장 완벽하게 감상하고 싶다면 지베르니를 방문한 후 파리의 오랑주리 미술관에 가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모네가 직접 설계한 전시 공간에서 압도적인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